안녕하십니까. 이은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발광하는 식물이에요. 빛을 발하는 식물이 있다. 형광식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미 밤에 환히 불을 밝히는 이런 동물까지 실험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거의 한 10년이 가까워지는 이런 기술이고요. 제가 글로잉 플란츠의 에반스하고 앤소니 에반스 CEO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죠, 당연히. 2014년입니다. 제가 2014년 이렇게 방문했고요. 2014년에 방문한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데, 그죠? 이 사람은 사실은,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요 조그만 USB 같은 데에 인간의 모든 DNA의 정보를 다 넣을 수 있다.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죠? 저희가 이게 같은 날에 갔던 이런 것인데,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그냥 죽음으로, 그죠? 실패하고 이런 겁니다. 그 실패한 회사가 캠브리안 제노믹스예요. 캠브리안 제노믹스는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인데, 이 글로잉 플란트 프로젝트를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죠?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자금을 투자를 받았어요. 캠브리안 제노믹스. 그렇게 해서 펀딩을 2014년에 그죠? 100억 정도 받았고, 뭐 계속해서 이 오스틴 하인즈입니다. 이 사망한 사람이 오스틴 하인즈가 저희가 가봤을 때는 꽤 큰 이 사무실에 인간의 DNA를 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쉽지는 않죠. 근데 뭐 인간 전체에는 이건 좀 과장된 거라고 보지만, 여기서 성공하게 한 게 글로잉 플란츠를 해서 DNA를 형광물질, 우리 반딧불에서 아니면은 이 광채를 내는 깜깜한 곳에서 발광을 하는 이 버섯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저 해저 밑에 가면은 피쉬가, 그죠? 어족들이 또 광채를 내요. 형광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DNA를 빼내서 그것을 그 DNA를 나무에 심었어요. 나무에 집어넣었어요. 주입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이제 발광을 하는 거예요. 형광나무라 그래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성공을 한 거죠. 캠브리안 제노믹스가 글로잉 플라즈를 도와줬으니까, 그죠? 지금 보시면 이 형광나무입니다. 글로잉 플란트라는 게 그 회사 이름이고요. 형광물질을 버섯이나 반딧불에서 DNA를 채집하여서 식물이나 동물에 이식하여 형광나무, 형광동물을 만들고, 만약에 가로수가 형광나무라면 가로등이 전혀 필요 없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의 20%를 절약할 수 있다.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사이언스 픽션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고 이미 성공한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형광나무, 형광꽃,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형광나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기 보면은 형광 물질이 돌아다니는 거죠. 물속에서 돌아다니는 피쉬입니다. 물속에서. 이거는 나무이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꽃에서 형광 물질이 나와서 형광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버섯이고요. 형광버섯. 많아요. 이거는 라바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물도 있고요. 요것은 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인데 대담한 패턴의 다양한 형광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에는 기생충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기생충을 먹는, 그죠? 공생하는 이런 피쉬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형광 물질이 지나다니면서 혈액처럼 그죠. 지나다니면서 형광 발광을 해주는 거죠. 이게 주로 위험을 느꼈을 때에 더 많은 형광 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됐어요. sense danger, danger를 느꼈을 때에 플랜츠가 그죠, 식물이 굉장히 많은 발광 형광 물질을 내놓는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위험할 때 칼슘이 많이 그냥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주로 이 빛을 내는 하나의 발광 물질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아까 글로잉 플란츠에서 만든 이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앤토니 에반스인데 저한테도 하나를 줬는데 저도 이거 티셔츠 있어요. 이 티셔츠 이 회사의 로고 같은 겁니다. 이 회사의 로고. 자, 이렇게 발광 식물 또는 형광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하게 형광 물질이 많이 나오고요. 예, 그렇게 해서 형광 물질, 그죠? 형광 꽃 이렇게 해서 글로잉 플란트가 바이올루미네선이라요. 바이올루미네선 머쉬룸 DNA, 형광 물질의 머쉬룸 버섯의 DNA를 빼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MIT에서도 연구를 했어요. MIT 리서처들이 글로잉 플란트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MIT에서 시작된 거죠. 얘들이 전부 안토니 에반스 같은 아이들이 MIT 졸업자죠.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꿈은 그죠. 이렇게 형광 물질을 키우면 우리는 촛불 켜놓고 옛날에 책을 읽었죠.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전기를 세이브 하겠죠. 그래서 그죠. 방을 형광 물질로 에너지가 필요 없는 스트리트 거리도 에너지가 필요 없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without electricity 전기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서치 같은 게 주로 나노레터즈에 MIT에서 나노레터즈 같은 데에 그 게재된 그죠? 나노레터즈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죠? 네이처지에 실렸어요. 2017년 2월 1일자에도 플로레센트가 형광입니다. 플로레센 캣 여기에다가 형광 물질을 주입시킨 거죠. 형광 고양이입니다. 형광 고양이가 과학자들이 DNA를 주입시켜서 동물도 형광이 되도록 할 수 있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고양이 한 마리만 키우면 방에 마루에 불 안 켜도 된다. 화장실 갈 때 이 강아지만 데리고 가면 불 안 켜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형광 물질이 그죠 굉장히 번뜩인다면 가로수를 이 나무로 쫙 다 심으면 전 세계의 에너지의 20%를 우리가 세이브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이게 지금 보이죠? 움직이는 화면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날 또 MIT에서 크레딧을 얻은 건데 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요 에드와르도 칵이라는 사람이 이 토끼를 지금 위키커먼스에서 저희가 가져온 사진인데 글로잉이 반짝이는 형광이 있는 버니가 이제 토끼란 뜻이죠. 그린 글로잉 버니를 지금 생성을 했는데 찬반 양론에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만들어 놓은 그죠. 이게 제가 보기에도 그 캠브리안 제노믹스의 하인츠는 사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화여대인지 연세대학교인지 어디서 공부를 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여자랑 결혼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게
혹시라도 그죠? playing God, 신을 대신하려는 그런 역할 때문에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것을 처음 시도할 때는 엄청난 그 반대파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예. 결국은 결론은 이거예요. 글로잉 플란트가 원하는 것은 이제 가로등을 그죠. 가로등을 전부 바꾼다면 글로잉 하는 반짝이는 형광나무로 대체한다면 전 세계 에너지를 2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나무가 처음에 어릴 때는 많이 글로잉 해요. 형광물질이 많이 나오다가 조금씩 자라면요. 어떤 나무는 전혀 형광물질이 없어진다든가 이렇게 불완전하다. 그죠? 그리고 이 형광이 100% 확실하게 형광이 된다면 에너지로 사용하겠지만은 형광물질이 그렇게 아주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거의 한 10년간 연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형광나무로 도시를 밝힌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은 더 많은 연구, 그죠? 더 많은 연구를 해서 효율성이 더 높은 이런 형광 가로등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 뭐 2020년 4월 달에 보면은 엣지닷컴 같은 데에서는 이미 글로잉 플란트에서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가 지금 뭐 10년이 다 돼가니까 머시룸 램프를 팔아요. 머시룸 램프. 사실 이거 머시룸을 키우죠. 버섯을 방 안에서 키우면 꽤 불빛이 은은한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를 합니다. 머시룸 램프를 이렇게 판매를 해요. 이런 것은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도심에 가로등 같은 것은 뭐 공해에 찌들거나 아니면은 뭐 사고가 있거나 그죠? 컨트롤이 안 되지만 이런 것은 또 집안에서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나무가 꽤 많은 발광을 그죠? 형광 물질을 발산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주로 어디서 봤어요? 이런 거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봤죠. 아바타에 나오는 그 많은 형광하는 물질이 있는 형광나무도 있고요. 형광 물질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가상세계 아바타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계였죠. 그게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아바타 무비에서 우리가 봤던 이런 기술들이 네이처 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 데에 뭐 많이 나왔고요. 이미 연구하는 팀들이. 글로잉 플란트가 그래도 이 중에서 제품이 나왔잖아요. 글로잉 플란트는 버섯 그리고 나무를 팔아요.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러니까 잘 키워야 되겠죠. 나무를 우리가 뭐 여러 군데에서 팔고 사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엣지라는 사이트고 뭐 우리 뭐 아마존 같은 데에서도 팔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는 얼마? 이거는 16불이고요. 미국 달러로 13불이고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얼마이고 얼마이고 다 있죠. 요것은 우리 뭐 그 은건키 같이 생겼는데 죠 은건키에다가 뭘 넣겠어요? 발광 물질, 형광 물질을 집어넣겠죠. 이렇게 해서 49불 90세 50불 하네요. 그죠? 50불 정도, 5만 원 정도. 그리고 요거는 11불 정도 하고 요것은 또 보면은 선인장 같은데 여기에도 이건 뭐 싸요. 2불 90불 3불 정도 하네요. 3,000원 정도.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 그 글로잉 플란트는 이미 그 우리나라 같으면 뭐 11번가 뭐 무슨 뭐 신세계 이마트 같은 데에서도 이미 팔고 있다 이런 거죠.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나와서 팔리고 있다. 어디든지 클릭하면은 뭐 요거는 재고 있음까지 있네요. 그죠? 재고 있음, 재고 없음까지도 있고. 이렇게 뭐 바이오 기술이 미래의 큰 산업이다. 미래에 여러분들은 뭐 해요? 바이오 산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전공해요? 생명공학이나 바이오 전공
그죠? 바이오 제약은 조금 힘들지만은 바이오 제약도 큰 분야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아트가 있습니다. 바이오 아트. 이제 예술도 바이오 아트예요. 요거 지금 내 얼굴, 내 피부를 바이오로 키워요. 3D 프린터로 씩씩 프린트해서 키워가지고 말려서 우리 집 식구들의, 그죠? 얼굴을 전부 다 벽에다가 가면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예, 페트리 디시에다가 박테리아 균으로 지금 이렇게 키운 겁니다. 박테리아 균도 이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이것이 박테리아 균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화가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팔기도 하고요. 제품으로. 요거 보면 재밌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나하고 거의 같죠.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 얼굴 같죠. 그 얼굴을 자 프린트를 합니다. 3D 프린트로 씩씩씩 프린트해서 말려서 벽에다가 벽걸이로서 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귀에 DNA를 여기다 심어가지고 귀를 하나 더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 지나 맥키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 얼굴을 프린트를 하는데 이렇게 프린트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내 얼굴을 그 밑에 그러니까 내 얼굴을 프린트하기 전체 다 프린트하기 힘드니까 여기 위에까지는 플라스틱을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 물질 나의 DNA로 생성한 피부, 세포, 스킨을 갖다가 자꾸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입혀가지고 내 얼굴을 약간 똑같하게 만들어서 가면으로 만들어서 내 얼굴을 어디다가 벽에다가 장식을 합니다. 요것은 또 뭐 크라이오북 아카이브라고 해서 인간의 피부로 책을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인간의 피부에 굉장히 두껍게 프린트했죠. 책을 만들겠다. 뭐 책의 부피만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스킨 티슈를 가지고 책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뭐 책을 만들겠다라는 것보다 아무튼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거 유명한 겁니다. 이것은 예, 데이뮤트 스트레비라는 이 팀들이 반고호가 귀를 잘랐죠. 그 자른 귀가 어디 간지 몰라요. 갖다 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귀를 하나 생성하기 위해서 자 그랜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자의 티슈 DNA 피부를 그죠 얻어와서 그것을 또 이 그 제네틱 머티리얼 에다가 이 뭉실뭉실 키운 거예요. 이렇게 키워가지고 귀를 완전히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의 귀에 세포를 떼와서 그 피부 세포를 티슈를 뭉실뭉실 키워서 귀가 될때까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방고의 귀를 손자로부터 가지고 온 유전자로 재생시킨 프로젝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자 또는 아들들에게 닭집해라, 공장 만들어라, 망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많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이 상황에서 그 옛날 산업을 시작하면 안 되죠. 4차 산업 중에서도 바이오 산업이 굉장하게 많은 활용도가 있고 판매도 사람들이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형광물질로 만든 나무도 만들어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바이오 물질 스킨 티슈 사람의 스킨 티슈를 키워 가지고 뭐 방고의 귀도 재생시켰다듯이 이것을 얼굴 그죠 똑같은 가족들 얼굴을 전부 프린트해서 벽에다가 아니면은 우리 4대 조상 뭐 5대 조상의 얼굴들이 이렇게 그 전시회에 쫙 있다라고 하면은 자식들에게는 그냥 사진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관심 있겠죠. 그게 하나의 과학의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으면서 돈도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바이오 산업이다. 바이오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보여준 것만 해도 그저 몇 개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박영숙의 미래TV,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